할까요? 네, 이 논문은 이제 데이터 퓨전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하려는 일은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모듈화된 애널리틱 쿼리 엔진을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PPT에 보시는 이 화면이 좀 온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인데요. 되게 구현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저희가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 중에서 뭐 조인만 뭐 특화시켜서 구현을 하겠다, 뭐 이런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저희 특정 워크로드에 맞춘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컴포넌트를 개발하고자 했을 때 기존에는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혹은 아니면 완성된 DBMS에다가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쳐도 그 DBMS의 여러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그 요소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많은 버그를 고쳐야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퓨전이라는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더 비유적인 표현으로 논문에서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하는 분야에서의 이 LLVM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데이터 퓨전도 LLVM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LLVM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언어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이제 가지는 특징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걸 개발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이외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생산성에 너무나 문제가 되니까 LLVM이라는 공통적인 모듈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들이 이 공통된 일들은 LLVM에게 맡기고 자기 언어에 특화된 부분만 이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데이터 퓨전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 개발이나 애널리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쿼리 엔진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 퓨전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그 이외의 것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그림에서 추가를 해보면 여기에 체크 표시로 돼 있는 것들이 데이터 퓨전에서 모듈화를 한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유저가 쿼리 랭귀지를 뭐 SQL이 아니라 자기 그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뭔가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예전처럼 DB 전체에 대한 뭔가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 퓨전에 제공하는 딱 저 특정 부분에 대한 API만 사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바로 모듈처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조금 이따 예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 퓨전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려는 이는 이 DBMS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어떤 연산을 적용해서 유저에게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그 전 과정을 쿼리 엔진이라고 했을 때 이 쿼리 엔진이라는 컴포넌트를 모듈화를 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은 DBMS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를 뭔가 메모리 상에서 가공을 하고 유저에게 보여주는 그 전 과정을 쿼리 엔진이라고 이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MS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애널리틱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유저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이 쿼리 엔진의 그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특정 목적에 맞는 DBMS 시스템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에 맞는 그 모듈들을 골라서 그것들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 때 그 관점에서 이제 올랩 쿼리 엔진의 모듈로서 이제 데이터 퓨전이 사용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정리하자면은 이제 결국에는 개발의 편의성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쿼리 엔진 모듈화된 쿼리 엔진이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퓨전 프로젝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퓨전이라는 프로젝트는 그 분석 시스템을 위한 쿼리 엔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주요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아파치 재단에서 이제 진행 중인 에로우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의 튜플들을 기존 막 로우 형태로 이제 메모리에 관리하려 하는 게 아니라 컬러머 형식으로 이제 다
쪼개놓고 여러 레코드 단위로 배치 단위로 이제 컬러머를 메모리에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SIMD 인스트럭션 같이 벡터 단위의 뭔가 한꺼번에 여러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메모리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이 러스트 언어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서 이 러스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비동기적인 실행 흐름의 제어 같은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랩 엔진을 올랩 그 워크로드에서 좀 벡터 연산에 최적화되면서 좀 비동기 실행 흐름을 기반으로 이제 좀 병렬화된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디폴트 아키텍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퓨전이라는 이 프로젝트에서 커버하는 이 범위를 이제 이 그림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카탈로그 앤 데이터 소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데이터 퓨전에서 디폴트로 빌트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파일의 형식들입니다. 파르케나 뭐 CSV 같은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빌트인으로 유저가 어떤 커스터마이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들이고, 근데 만약에 이런 파일 형식 말고도 다른 형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데이터 퓨전이 제공하는 그 API를 통해서 유저가 이제 코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익스텐션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바로 이 데이터 소스를 관리하는 거 이외의 기능들은 다 자연스럽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로 보시면 SQL과 그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자료 그 표현 방식들도 디폴트로 제공을 하면서 또 익스텐션을 이제 유저가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지컬 플랜 만드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유저가 요청한 그 SQL 같은 요청을 이제 로지컬 플랜으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저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그것을 쿼리 최적화하는 것도 이 엑스큐션 플랜을 실제 플랜을 만드는 것도 유저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그 내부에서 실행되는 각 노드들에서의 실행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유저가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저가 SQL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쿼리를 날리고 싶다고 했을 때 기존 DBL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 퓨전에서 제공하는 이런 API를 사용을 해서 그냥 유저 어플리케이션만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그냥 알아서 다 이게 다른 기능들, 이 프론트엔드 이외의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찾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네, 저기는 네, SQL이 아니고 XML이면 사실 SQL도 XML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네네. 더 앞에 프론트엔드가 달라져서 그거를 조금 더 SQL 안 맞추고도 편하게 쓰게 해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실은 다른 뭐 사서나 플래너나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붙어 있는 게 훨씬 괜찮아요. 네네. 근데 그거 막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기존 그냥 파서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유저가 익스텐션을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말 칼퇴를 컴퓨터 돼 있어서 그 하나를 붙이면 사실은 그 말하자면 기존의 DB 코드를 흐트러서 오히려 성능이 나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체 편의성을 그럼 핵심 그 코어 컴포넌트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그 성능을 유지시키는 코어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장 같은 게 없다라고 지금. 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B 전공자가 아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함부로 고치는 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전공자들, 뭔가 플래너에 특화된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마이스쿼엘이나 뭐 그런 포스트그레스 같은 전체 좀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DB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도 좀 간편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커머셜. 네. 쓰려고 네. 선택에 편하게 해주는 거 빼고 뭔가 되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성능이 아,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프론트엔드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 플랫 노드 안에서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플랫 노드 실행하는 것 자체도 다 유저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네.
잘 찾아놓은 거랑 제일 중간에 삽입하는 거랑 아, 뭔가 있어요. 그거 일단 스타트에 많이 되지. 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그 개발하거나 아니면 마이시컬 사용자인데 나는 마이시컬의 기존 성능을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좀 고치기 편하기 위해서 이걸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 얘기입니다. 음, 사실은 제가 목표로 전에 네네. 목표가 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입니다. 아, 일단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그 저자들의 모티베이션은 일단 개발의 생산성에 있다고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는 타이트하게 각 구성 요소들이 묶여서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스컬을 개발한다 치면 마이스컬들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DBMS 시스템 자체가 그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각의 모듈들이 쪼개져서 별도로 이제 개발이 될 것이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다라고 하거든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개발하는 발전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모듈화된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좀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다라고 쉬워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닐지. 그냥 약간 연습 모듈을 개발해 주는 연구관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아, 네. 띄워놓은 맛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런 통합된 DB에서 주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덕DB랑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올랩 분야에서의 그래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자들이 그래서 덕DB의 성능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모듈화된 구현 방식도 근본적으로 그냥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을 실험에서 보여주는 걸로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벨기엠하고 같은 그 철학을 갖고 같은 철학제 결국은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컴포저블 하게 네네. 코드를 내가 지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인터미디에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네네.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그것만 지정해 주면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게 파일을 내가 Parquet, CSV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한 DB를 만들고 싶어. 근데 뭐 옵티마이저는 심플한 것만 필요해.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걸 처음부터 개발하려면 뭐 엄청난 도구가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테스트 프로토타이핑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를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잘 만들어 놓으면 돼도 성능이 낫지 않겠냐. 근데 덕기이랑 비교해서 성능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건 되게 잘한 건데 그거는 마이스콜보다 훨씬 나은 건데 어, 그, 뭐 내가 공부했던 사람들을 조인승 교수님이 다 대변인처럼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 애들 네, 그리고 이런 쿼리 옵티마이징 하는 과정들도 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실행 흐름이 이렇게 여러 파티션화 돼서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스트림들, 개별적인 스트림들 내에서의 동작하는 것들 또한 이제 유저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러스트의 비동기적인 실행 흐름을 사용한다던가 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러스트 기반.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내용은. 예. 아, 이 성능의 결과가 이제 세 개,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클릭 벤치라는 벤치마크랑 마지막에는 TPC H랑 비교를 했는데요. 이게 클릭 하우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원래 그걸 하기 위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나온 벤치마크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막 웹사이트에서 뭐 물건 사고 그런 클릭 막 그런 횟수나 뭐 그런 트래픽 같은 거 웹 워클로드 관련된 걸로 제가 찾아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저자도 우리가 이 논문의 메인 저자예요. 예, 이름이 뭐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앤드류 램브라는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 업티비는 원래 타겟으로 된 집인데 그러면은 이 쿼리 엔진도 원래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 컨커런시 컨트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모듈화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 이벨루에이션에서 사용하는 프리벤치라는 게 웹 브로드를 무방한 지역인데 그거는 OLTP 타겟인 이것도 원래 타겟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환이 질문해서 팔로우 하는데 그러면 왜 OLTP 모듈을 따로 안 했을까? 제 생각엔 그 컨커런시 컨트롤을 하려면 너무 그 스토리지 쪽이랑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같은 거랑 너무 긴밀하게 다 연결이 필요해서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 리커버리도 없어? 트랜잭셔널 모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까 봤을 때 제가 근데 그 리커버리에 대한 내용은 논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컨커런시 컨트롤에 대한 내용은 짤막하게 마지막에 리미티드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듀러빌리티 관련된 게 약간 희미한 약간 체크 표시로 된 걸로 보면은 약간 좀 애매해서 이렇게 표시를 왜 해놓거든요. 그냥 왜 애매하냐? 음, 음, 주로 네. 누가 왜 그냥 그 리커버리 여기는 리커버리라는 방식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실제로 데이터를 로깅하는 방식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모듈화해서 API로 규정하기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트랜잭셔널 컴포넌트가 네, 그 디자인될 때 네네. 스팬되어 있는 그 에어리어가 너무 넓어서 있는 예, 그러면 모듈 여러 개를 동시에 고쳐야 돼. 그러면 그걸 쓰려면 모듈 여러 개 모든 모듈에 내가 다 구현해야 돼. 그럼 결국은 그러면 큰 DB 엔진 다 구현하는 다 거랑 구현하는. 네, 근데 이 어널리틱 엔진은 그거로부터 해방이잖아. 네, 데이터 변경으로 그러니까 트랜잭셔널 컴포넌트는 전부 다 데이터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이 지저분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네, 그걸 딱 걸어내는 순간 굉장히 모듈러하게 분장하기 쉽게 네.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차이점을 딱 묻는 게 이거하고 그 몰세 드리븐 네, 어프로치, 비슷합니다. 그치? 네. 그래서 여기 논문 여기 PPT에도 그 저자들이 조그맣게 세드리면 알고 있다고. 이거 잘 알아본다고. 네. 리뷰가 딱 나왔을 질문이야. 몰세 드리븐 하고 뭐가 차이야라고 질문하는. 네. 이제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자기네들의 강점이 있다라고 발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논문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 마세요. HTAP 같은 거 그러니까 OLTP 그런 거는 아마 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동시에 뭔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디자인이 안 맞았어. 네, 그래서 올랩 전용의 뭔가
그런 워크로드에 대해서 타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은 클릭벤치로 한 실험은 이 X축이 각 그래프의 X축이 이제 코어 개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은 덕DB에 비해서 그냥 비슷비슷하다. 안 좋은 거 좋고 안 좋고 차이가 있어도 그게 아키텍처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구현의 디테일에서 오는 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뭐 덕DB에서는 뭐 되게 카디널리티가 큰 그런 그룹에 대한 에그레게이션이 되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약간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온다라고 이제 논문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모듈화를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싱글 코어에서 돌린 결과인데 좋은 것도 그러니까 덕DB보다 좋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뭐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경우는 이제 덕DB에서는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임플리멘테이션이나 디테일인데 그냥 프리디케이트 푸시다운을 덕DB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여기서 구현하는 게 뭐 더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뭐 비슷한 결과들도 있는데 뭐 안 좋은 결과들은 또 애그리게이션을 처리하는 방식이 덕DB가 좀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세부적인 뭐 컴포넌트들의 구현이 달라서 최적화 정도에 따라서 뭔가 다르다고 했고 TPCH 결과인데 뭐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디케이트를 뭐 푸시다운 하는 기능이 더 뛰어나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 퓨전에서 구현한 게 더 뛰어나서 뭐 이렇다고 하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 데이터 퓨전이 길게 나오는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쿼리 최적화하는 게 좀 잘못돼 가지고 좀 안 좋게 비효율적으로 됐어서 했고 뭐 지금은 픽스가 된 상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능의 차이가 오는 것들이 구현을 얼마나 그 컴포넌트에 대한 디테일하게 좀 잘했냐 그거에서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구현하기 쉬운 쪽에 이점이 있을 거고 구현이 쉬운 쪽은 모듈화된 뭔가 자기 이 데이터 퓨저닝 프로젝트인 거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실험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퓨전 논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세션별로 근데 딱 이거 영상 전화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예 껐다가 줌을 종료했다 해볼까?